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추리소설들을 몇 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의 덧없는 양들의 추견이라는 책인데요. 왜 얼마 전 그 언박싱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흑뇌성이라는 책 소개를 했었잖아요. 제가 이거 다 읽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읽은 추리소설 중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 그 작품을 더 읽어보고 싶던 차에 신간 알림 문자가 와서 이 덧없는 양들의 추견을 바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 책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렇게 떼면 요런 표지고 요런 띠지가 둘러져 있더라고요. 제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건데 지오가미라고 해서 화지에 꽃무늬 등 여러 가지 일본 전통 무늬를 인쇄한 장식, 공예용 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그 책 속에 등장하는 그 지오가미를 따와서 이렇게 띠지를 만든 것 같아요. 이 작품은 장편은 아니고요. 5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그 소설집인데 세 번째 단편까지 다 읽었고 네 번째 단편을 읽는 중이거든요. 제가 읽은 세 가지 단편 중에서는 물론 첫 번째, 세 번째 단편 소설의 내용도 재밌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단편이 너무 재밌어서 인상이 좀 오래 남았어요. 고립된 별채를 설정을 해두고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가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이게 도무지 어떻게 이용이 될지 좀 상상이 안 된다 싶은 그런 소재들이 막 나와요. 글의 마지막에 가면 그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반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묘미가 있는 글이었거든요.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 번째 단편 재밌었고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 글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그런 문장들을 적재적소에 딱 배치해서 읽다가 그 문장에 이렇게 허를 찔리는 느낌? 그래서 긴장감을 정말 잘 살리는 그런 분인 것 같고 이거를 구입을 하고 거의 하루 몇 시간 만에 거의 3개를 다 읽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지금 요거는 일부러 남겨두고 있어요. 그 다음 책은 이 뱀이 깨어나는 마을이라는 책인데요. 팟캐스트를 듣다가 정세랑 작가님이 이 책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책이 제가 주문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두껍더라고요.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인데 한 3분의 2 정도를 읽었거든요. 근데 너무 재밌어서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. 제목과는 달리 표지가 되게 산뜻하고 예쁘죠. 그래서 제가 표지에도 조금 혹한 것도 있는데 배경은 그 영국의 외곽 지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고요.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꽤 오래된 그런 마을이 배경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뱀이 너무 많이 출몰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에까지 뱀들이 막 들어와서 사망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타이판이라고 하는 독사까지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 클레라라는 그 수의사인데 주로 이제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한쪽 얼굴에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을 어렸을 때 겪어서 좀 위축되어서 자라나게 되었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기피해요.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거의 다른 이웃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인데 아무래도 클레라가 수의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클레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 클레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뱀들이 보이고 이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독사까지 나타나게 되었는가
하는 것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클레라가 뱀이 출몰을 하게 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 마을에 예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점차 이렇게 드러나거든요.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,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좋았던 점은 저도 뱀을 싫어하긴 하지만 뱀을 무조건 죽여 없애야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대상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, 이 책을 읽다 보면 뱀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느낌? 그리고 주인공이 수의사다 보니까 야생 식물이나 야생 동물에 대한 어떤 묘사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. 이 소설이 좀 다소 어두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뭔가 불쾌하다거나 찝찝하다거나 그런 기분이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야생 식물이나 야생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묘사나 서술들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직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, 보통 추리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범인이 누구냐, 이 떡밥이 어떻게 회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읽으면서 그냥 그 과정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작가님이 그 샤론 볼턴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본 작가님이신데 꽤 유명하신 추리 작가시더라고요. 근데 한국에는 번역되어서 출간된 책이 몇 권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 책도 2015년에 출간이 됐는데 보니까 1쇄에 멈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곧 절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지만 절판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책은 종이책으로 소장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추천을 드려봐요. 다음 책도 바로 샤론 볼턴 작가님의 책인데요. 피해 소학이라는 책인데,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다 보니까 누워서 책을 많이 읽는데, 이런 두꺼운 책들을 정말 누워서 읽을 때 어깨가 빠질 것 같거든요. 팔도 아프지만 목이랑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픈데 책으로 제가 꼭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책으로 읽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전자책으로 구매를 했고요. 이 소설도 역시나 영국의 그 외곽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. 헵턴 클로우라고 하는 무어 황야라고 하는 큰 황무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, 거기에 묘지가 드문드문 이렇게 있는 조금은 좀 으스스한 그런 공간인데, 거기에 이렇게 교회도 있고,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10여 년 정도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게 되고, 해리라는 목사가 부임을 하게 돼요. 그리고 그 황야 한복판에 플래처 부부가 집을 새로 짓고 이사를 오게 돼요. 부부에게 톰과 그리고 조라는 아들이 있고 밀리라는 막내 딸이 있는데, 그런데 이 플래처 부부가 이사를 온 이후에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. 톰이 자꾸만 유령 같은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. 그리고 환청도 듣게 되고, 근데 그걸 이제 어른들은 믿어주질 않죠.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환청이나 흐릿한 형체 같은 것을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인 그 해리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담벼락이 무너지게 돼요. 근데 그 교회의 담벼락 바로 아래에 있던 루시라는 여자아이의 묘지가 훼손이 되게 되거든요. 루시라는 여자아이는 몇 해 전에 그 교회의 복층 신도석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된 아이인데, 그 아이의 유골이 묻혀있던 그 무덤에서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자아이 2명의 그 시신이 같이 발견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누구이며 또 그 아이들이 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, 왜 그 무덤에 같이 매장되게 되었는지를 밝혀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. 이 뱀이 깨어나는 마을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좀 기괴하고 섬찟하고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소설이었어요. 특이한 게 뱀이 깨어나는 마을도 그렇고 이 피해 수학도 그렇고 사건이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
작가님이 왜 이런 소재를 택하게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. 몇 권의 추리소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요네사와 호노부 작가님의 책은 워낙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권의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 알려지지 않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완성도가 높은 추리소설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